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 어제 저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분노를 표출하고 기자들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어제 모습 한 번 더 보고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하자마자 사람을 둘이나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리가 많아집니까? 사례가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을 피해자분들께 할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들은 죄송하지. 반성 진짜 안 하시는 겁니까? 사회 김은미 기자. 네. 반성하십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결국 구속됐죠. 네, 맞습니다. 사실 구속이 안 됐다고 한다면 더 큰 뉴스가 됐었을 텐데 역시나 예상대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강 씨가 어제 받은 영장실질심사, 이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이 사람을 구속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판단하는 그런 심사인 건데 여기에 나와서 이 법정에서 강 씨가 한 얘기, 내가 사회에 이 분노가 있다. 그리고 원래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도망갈 생각이 있었다면 자수를 왜 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 이 구속영장의 발부 이유, 이제 구속하는 이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범죄의 상당성, 죄를 범했다고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데 여기에서 이 강 씨, 나는 자수를 한 만큼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로 날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회가 문제다라는 취지로 내가 사회에 불만이 많다. 그리고 더 많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 앞서 보신 것처럼 마이크를 걷어차면서 이 한 얘기랑 굉장히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얘기인 건데 사실 사회 탓을 한 이유를 보면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의 잘못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 더 많이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는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주장인 건데 사실 이런 걸 보고 궤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만 이 범행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 모두 인정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 기자. 우리가 아까 이제 봤던 영상.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기자들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표창은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이 강 씨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 스스로 좀 자포자기를 한 걸로 보인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 만큼 아예 지존파 유영철처럼 난 잘못한 게 없고 사회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예 이 거물로 인정을 받고 교도소 안에서 좀 편하게 지내려는 이 굉장히 계산된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어제 저희가 이 강 씨가 이 복역할 때 이 교정 홍보집에 기고문을 올렸다라는 것도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참회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 씨 이중성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강 씨가 과거에 재판을 받으면서 굉장히 반성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었던 건 사실 이 선처를 받으려고 했었던 거지만 현재 강 씨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수를 한 것도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죗값을 받겠다는 반성의 차원이 아니라 불안한 도피 대신 익숙한 감옥을 선택한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물로 인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김 기자, 그러면 과연 이 강 씨가 여성 2명을 왜 살해한 것인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강 씨가 두 여성을 살해한 이유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강 씨의 경찰 진술에 따른 내용이긴 한데요. 이 강 씨의 얘기에 따르면 이 두 번째로 숨진 여성한테 강 씨가 2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을 갚으려고 첫 번째 여성을 좀 만나서 돈을 좀 빌려다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거절해서 이 지난달 26일 저녁에 이 첫 번째 여성을 살해를 했고 이 첫 번째 여성이 죽고 이튿날인 27일 오전에
이 여성이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샀고 이걸 장무라비한테 되팔면서 이 수백만 원의 현금을 마련을 해서 이 돈을 갚으려고 두 번째 여성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빌린 돈이 2천만 원 상당이었었는데 2천만 원 전체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 두 번째 여성의 요구는 일부만 갚지 말고 다 갚아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게 언쟁, 다툼으로 되면서 결국 두 번째 여성까지 이 살해하게 됐다라는 게 이 강 씨가 경찰에 진술을 한 내용인 건데요. 사실 시청자분들 생각해보면 어쨌거나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이 여성 2명을 이 살해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 이게 뭐 대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돈이라는 범행 목적이 있는 이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계획 범죄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지금 이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 건데 만약에 계획 범죄라고 한다면 죄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돈을 안 빌려줘서 두 번째 여성은 2천만 원 모두 갚으라 그래서 화가 나서 이게 도대체 살인의 이유가 됩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할 때 계획된 살인이라는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출소 후에 직후에 이 강 씨가 삶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는 뭐 이런 부분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강 씨 출소 후에는 좀 잘 좀 살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청주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면서 이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해줬었던 이 강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화로 뭘 얘기했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최고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값이 좀 참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그런 걸 좀 회피하기보다는 몇 달 뒤에 내가 1년 뒤에 타워 팰리스도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의욕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강사한테 이 출소하자마자 이 전화를 한 이유 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 강사의 이 강의 내용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건데 이 복역하면서 이 강사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네. 내가 당신 수업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라면서 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가겠다. 이 기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목사님이 이 탄원서를 써줘서 2달이나 일찍 좀 땡겨서 출소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강 씨 출소 후 불과 3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배정호 교수님, 예.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강 씨, 과연 이게 진실이었을까, 진실된 모습이었을까? 지금 보면요, 수감하고 출소 반복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범죄의 포악성도 점점 더 높아가고 이런 정황들도 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니까 최초의 도둑범죄로 시작해서 그리고 강간, 그리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이 살인범으로까지 전락을 했는데요. 17살 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무려 전가 14범, 그리고 이제 살인 행각까지 저질렀는데 쭉 이 강 씨의 인생 궤적을 보면은 이런 끔찍한 결론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 아니었나, 또 우리 사회가 방치한 부분은 없었나라는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지금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공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멋대로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법에서 근거한 3가지 기준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강 씨의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목졸라 살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본인이 경찰에 자백을 했기 때문에 범행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끔찍한 범행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피해자가 만약에 공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어서 빠르면은 이번 주에 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네.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뭐 다들 대부분 다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김 기자, 그런데요, 최근에 강 씨 말고
전자발찌 훼손하고 잠적한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전남 장흥인 건데요. 이 한 50대 남성 2011년도에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는 바로 저 남성입니다. 이 출소를 하고 난 뒤에 이 전자발찌를 달고 있었었는데 지난달에 또 성폭행 혐의로 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하. 근데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이 본인한테 허용된 이 활동 반경이 있는데 전자발찌를 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활동 반경 훨씬 넘어서 굉장히 멀리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 차를 도로변에 버리고 이 전자발찌로 추적을 할 수 없게끔 발찌를 훼손한 다음에 산으로 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그 이후에 이 남성의 행적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남성이 버리고 간 차 안에서 메모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 본인이 받고 있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담당관이 있는데 이 담당관이 이 남성이 도주한 사실을 너무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아하. 도주하고도 이틀이 지난 뒤에서야 이 남성이 도주했다는 이 수배 전단을 지역민들한테 뿌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잠깐 그거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남성 얼굴을 좀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경찰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이 전단지를 지역민들한테 뿌린 건 맞지만 이게 공개 수배로 전환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 얼굴에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공개 수배가 된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 지금 현재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시점까지 지금 12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때문에 이 지역민들 너무 불안하다라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2012년, 지난 8월 21일입니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12일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자, 이 강 씨처럼 이 도주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이 부분도 참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남 장흥 지역에서는 이 전단지가 배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지금 12일째 어서 빨리 좀 검거가 돼야 될 텐데 우려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